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가을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라는 노래 때문인지 몰라도 이상하게 이 편지가 생각이 나서 오늘은 이 서간체 형식의 책 3권을 준비했습니다. 이 작가들의 내밀한 사생활을 엿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한 그런 책들입니다. 첫 번째 책은 김다은 교수의 작가들의 연애편지입니다. 이 책 제목에서부터 어떤 내용일지 느낌이 확 오시죠? 이 책이 2006년에 출간이 되었고 또 인기가 많아서 2편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절판이 됐더라고요. 아마 이제 뭐 도서관이나 중고서점을 통해서만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2006년에 이 책이 나왔을 때 제가 MBC에서 책 읽는 토요일이라는 라디오를 하고 있어가지고 김다은 교수를 인터뷰를 했었어요. 이분은 그 작가들의 편지가 가지고 있는 문학적인 의미를 굉장히 높이 사셔가지고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신 그런 분이에요. 그 작가들의 편지로 논문도 여러 편 쓰신 그런 분인데 이제 이분이 3년 동안 아예 프로젝트를 세워서 이 국내 대표 작가들의 연애 편지를 모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27편의 작품이 모였는데 하성란, 김훈, 또 김동리 이름만 들어도 정말 쟁쟁한 이 작가들이 그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이 그대로 담겨 있는 연애 편지를 공개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참 놀라운 일이고 그것만으로도 또 의미가 있는 그런 책입니다. 뭐 다양한 이야기가 있어요. 짝사랑으로부터 버림받은 기억, 또 뭐 선생님을 짝사랑한 기억, 또 뭐 첫사랑이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느낌, 뭐 또 실제 부부가 주고받은 편지도 있고 결혼식장에 입장하는 순간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고백을 하는 이런 편지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 가장 좀 강렬했던 거는 첫 번째의 그 하성란 소설가의 편지였어요. 이 짝사랑했던 사람한테 이제 차인 것 같아요. 근데 차였는데 거기서 접지 않고 한 번 더 편지를 보냈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의 경우 열정과 정열과 사랑이라는 단어가 겸연쩍어 속에 담고 있기에 너무도 불편합니다. 제 몸에 난 마개들을 열고 터져 나올 듯합니다. 하성란,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 너를 너무 사랑한다는 말을 대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이 표현이 따지고 보면은 그냥 너무 좋아서 심장이 터질 것 같다 이런 말인데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이 내 마음의 열정과 사랑이 마개를 열고 터질 것 같다라고 마개에다가 비유해서 표현을 하는 걸 보고 아, 역시 작가는 작가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동시에 아니 어떻게 이런 연애 편지를 썼는데도 거절했을까 또 이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이 책에서 또 제가 흥미롭게 읽었던 부분은 부부가 서로 편지를 주고받았던 대목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좀 재미있는데 제가 이거를 좀 잘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지난해 겨울 당신 느닷없이 백양사로 떠났지요. 출발하는 그날은 유난히도 눈이 많이 내렸지요. 전철역까지나마 데려다 주겠다는 나의 성의도 뿌리친 채 혼자서 쌩쌩 걸어가는 모습이 어찌나 활기차고 자신있어 보이던지 그날 대문간에 서서 홀로 당신을 지켜보는 내 마음이 어땠는지 알기나 하오? 그러면서 당장 섭섭한 마음이 듭디다. 갔으면 가서 잘 지내고 있는지 두고 간 가족들이 궁금하지는 않은지 도대체가 전화 한 통 걸 줄을 모르는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 여보 알기나 하오? 네? 늦은 봄의 화신 남편 송하춘. 이 송하춘 소설가가 이제 그 백양사의 동안거에 들어간 아내에게 쓴 편지예요. 근데 이 편지가 정말 중년의 부부라고 하기에는 너무 달달하고 달콤하고 연애 편지처럼 막 귀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편지 못지않게 또 답장을 보낸 아내의 편지도 만만치 않게 재밌어요. 한번 짧게 읽어볼게요.
산사에 들어 속세와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건 부처님 뜻에 어긋나는 일이오니 다음 사항을 참조하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그날 가로등 불빛 아래 눈을 맞고 서 있는 당신 모습 나도 보았음. 2. 부처님 앞에 당신과 아이들이 보고 싶어 자칫 불심이 흐려질 뻔하였음. 3. 이하 여백은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의 표현이오니 가능한 넓게 비워두기로 함. 아내 김혜선 여백의 답신. 이 부부가 막 꽁냥꽁냥 서로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아서 너무 귀엽고, 마지막에 그 여백의 답신이라고 해서 여백을 이렇게 길게 남겨놓은 것도 참 재치 있게 느껴졌어요. 이 책에서는 좀 이렇게 진솔함이 느껴지는 편지도 있는가 하면 좀 독자들을 의식해서 다소 자기적으로 쓰여진 편지도 일부 있기는 해요. 그 점이 이 책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작가들이 사랑했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글로 표현하는지 이렇게 몰래 좀 마치 돋보기로 보듯이 엿볼 수 있는 그런 편지체의 작품들이 많고, 또 이 편지들을 다음에 내 연애 편지에 좀 적용해 볼 만한 그런 글귀들도 꽤 있어서 뭔가 좀 이 가을에 메마른 내 감정에 이렇게 좀 물을 주고 싶은 그런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책은 이런 편지 형식의 책 중에 참 많이 사랑받는 책이 아닐까 싶어요. 이 고흐가 동생 테오와 주고받았던 편지를 엮어서 출간한 책이죠. 방고흐 영혼의 편지입니다. 이 책은 그 형제애도 물론 있지만 무엇보다도 화가 고흐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이에요. 이 편지 내용에는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이라든지 앞으로 그 화가로서 나아가고 싶은 이상향과 포부라든지, 또 자신이 그림을 그렸을 때 감정이라든지, 또 뭐 세세하게 를 그리고 싶은데 이 유화 물감이 너무 비싸서 혹시나 이 태호에게 부담이 되진 않을지 걱정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 고흐라는 화가의 개인적인 생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책을 읽다 보면은 좀 고흐의 작품들이 어떻게 해서 탄생되었는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동생 태호야, 나는 그림을 통해 음악처럼 뭔가 위안이 되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 알 수 없는 영원, 지난날 후광으로 상징되었던 영혼과 함께 남자와 여자를 그리고 싶었다. 우리는 빛의 울림이나 떨림을 통해 색조를 찾을 수 있다. 이 편지 대목을 읽고 나서 이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마치 별이 이렇게 춤추듯이 반짝거리는 느낌이 드는데, 그게 왜 그런지 어렴풋이나마 좀 알 것 같았어요. 이 고흐는 자신의 작품에 빛과 또 음을 담고 싶었고, 그것을 움직임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에 위안을 주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책 외에도 뭐 고흐 영혼의 문에서라든지 또 러빙 빈센트라든지 고흐와 관련되어 있는 영화들도 참 많잖아요. 그래서 함께 좀 읽고 보고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왠지 이 고흐의 작품들이 좀 가을과 어울린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노란 빛들이 좀 황금 들판처럼 느껴져서 이 책을 두 번째 책으로 골라봤습니다. 세 번째 책은 시도 자체가 참 참신합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두 사람이 오로지 편지로만 이 마음을 주고받는다는 그런 설정인데요. 루시드 폴과 또 의사이자 시인인 마종기가 주고받은 서간체 형식의 작품입니다. 아주 사적인 긴 만남인데요. 이 책은 이제 그 기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책이기는 해요. 이 가수 루시드 폴이 스위스에서 유학 생활을 했었잖아요. 이제 그때 너무 그 외로웠는데 그 외로움을 달래주었던 것이 바로 이 마종기 시인의 작품이었다고 해요. 마종기 시인은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사이자 또 시인인 그러신 분인데 꾸준히 한국에 시집을 발간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 루시드 폴의 이야기를 듣고 편집자가 마종기 시인에게 이러이러한 분이 있는데
함께 편지를 써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먼저 제안을 했고, 마종기 시인은 처음에 제안을 받았을 당시에는 루시드 폴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 제안에 흥미를 느끼고 흔쾌히 수락을 하면서 이제 이게 성사가 되었고, 2년 동안 두 사람을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채 편지를 주고받게 되었고, 이게 책으로 나왔고, 또 이 책이 인기가 많아서 2014년에 또 두 번째 책으로 한 번 더 발간하기도 한 그런 책입니다. 아무래도 이 두 사람이 미국에 살고 있는 의사이자 시인이고, 또 스위스에 살고 있는 화학자이자 음악가이기 때문에 그 공통 분모가 있었을 것 같아요. 외국에서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순간에 이제 편지를 주고받았다 보니까 그 경계인의 삶, 이방인의 삶이 주는 그 극한의 외로움, 혼자라는 그런 생각, 고독, 이런 것들에 대한 감정 표현이 참 다양하게 있고, 그런 것들을 또 서로가 서로를 편지를 통해서 끌어안아줘요. 뭔가 이렇게 포근하게 안아주는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서간체 형식의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그 출간 당시에 읽었었는데, 사실 그때 읽었을 때보다 지금 제가 독일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 요즘에 이 책에서 느끼는 그 감동이 더 크더라고요. 책의 첫 번째 챕터에서부터 이제 마지막에 그 루시드 폴이 귀국하는 순간까지의 감정들이 마치 필름처럼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 이제 처음 그 도착했을 때, 외국에 도착했을 때의 감정을 담은 첫 번째 편지를 살짝 한번 볼게요. 눈이 많이 내리던 12월의 첫날이었습니다. 약간의 두려움과 기대로 22시간의 비행을 거쳐 도착한 첫날 밤엔 피곤함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우리말과 떨어질 듯한 두려움에 무작정 구겨넣었던 시집들 중에 처음 펼친 시집이 바로 선생님의 이슬의 눈이었지요. 저는 이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음악도 마음껏 하고 고국의 음식도 마음껏 먹고 우리나라 말로 말하고 싸우고 울고 웃으며 살기 위해 돌아갑니다. 그때그때 느끼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생각하는 것들을 노래로 만들고 부르겠지요. 이제 고국에서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을 만나고 한국 음식을 먹고, 윤석군의 메일을 읽으며 나는 천천히 목이 메왔습니다. 모쪼록 못내 사랑하는 고국에서 무엇이든 마음 두고 있는 것을, 매일의 생활을 사랑하고 즐기세요. 이 루시드 폴이 공부를 마치고 돌아갈 때 그 감정을 담은 대목을 보고 저도 좀 울컥했어요. 내가 나중에 한국에 돌아갈 때도 이런 기분일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좀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도 좋을 것 같고, 또 혹시 이렇게 뭐 외국에 살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선물을 해줘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이런 서간체 형식의 작품들은 아무래도 구어체이다 보니까 좀 읽는 게 쉽고, 아무래도 좀 더 작가와 가까워진다는 느낌도 들고, 뭔가 이 수다 떤다는 기분을 주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서간체 형식의 또 작품이 주는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작품들을 한 권 읽으셨다면 그 다음에는 종이에 내 마음을 써 내려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왠지 가을에는 또 편지 한 통 써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낭만적 기분이 충만하게 들어서 오늘은 이 편지와 관련된 책 3권을 추천해 드렸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독이는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추스!